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갭 투자를 차단하고 40%로 해버리면 다 못 사요. 서민들 너네들 집 사지 말아야 해요. 이거. 너 14% 와요. 서민 주거. 4년 딱 지나서는 딱 2배 되어 있었어요. 집이 필요하면 사라. 집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건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 지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맨정신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제 주변에 화병 걸린 친구들도 있거든요. 막 자고 일어나면 1억씩 올라 있는 거예요, 호가가. 그리고요, 저희가 뭐 지금 저기 분양가가요 7억까지요, 7억. 말이 되나요? 진짜. 24평이면 여기는 시세가 되게 얼마? 야, 여기 매매가가 제가 들은 거는 한 13억 한다고 들었어요. 13억이요. 네. 13억이요. 13억이요. 네. 저희 수중에 한 합치면 현금이 1억 5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서울 아파트가 한 3억 5천, 4억 정도 해야지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을 2억을 받는다는 게 내가 가진 순자산보다 대출을 그만큼 받는다는 게 저는 겁이 나더라고요. 4년 딱 지나서는 딱 2배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3억 5천, 4억이 7억, 8억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하고 이제 지금 여기 전월세로 들어간 건가요? 이제 월세를 껴가지고 네 샀는데 예. 결과는 참혹합니다. 더 심하게 올랐어요. 참혹하다는 게 이제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저 눈물을 잠시 보이시는데 집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집을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그냥 10년, 15년 열심히 일해서 모으면 집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힘든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냥 없이도 이제 살자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 저금리의 과도한 유동성 그리고 이것들을 제어하기보다는 규제로 제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박근혜 정부 중반 이후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활짝 규제를 풀어놓은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걸 아직 제대로 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 투기적인 과열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폭락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마라. 그게 그러니까 잘못 왜곡된 거라는 거죠. 아, 그렇게 네. 주장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왜곡된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 주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그 당시에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2014년 이후부터 이제 이 미국의 양적 완화가 다시 축소가 되면서 금리가 이제 인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금리가 낮을 때 무리하게 이제 빚을 내서 뭐 투자 행위를 했던 사람 또는 뭐 과도하게 부동산을 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다만 이 인구 구조가 앞으로 영향을 안 미치느냐? 향후 5년, 10년 범위 안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직관적으로 볼 때 인구가 줄면 주택의 수요가 줄니까 경제 전체에 걸쳐서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직관적으로 딱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또 일본이라는 실사례가 또 90년대부터 주택시장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대책을 내놔도 규제 정책은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결국에 공급과 수요를 적정하게 안배해서 공급도 늘리면서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동시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수익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취득세를 강화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한다거나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파트 구매 패턴을 연구를 해보면요, 거의 오를 때 다 삽니다. 내릴 때는 안 삽니다. 이게 군집 행동인데 이게 집이 하나의 거주 공간이라기보다는 투자재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떼지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좀 뚜렷해지는 모양새예요. 재미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서초 강남 지역 또는 송파 지역의 유명한 아파트는 다 한 곳만 빼놓고는 전부 미분양이었습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미분양이었고요, 개포 중앙 아파트 미분양이었고요, 타워 팰리스 미분양이었고요, 반포 주공이나 잠실 주공도 미분양이었고요. 유명한 아파트는 대개 미분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반포 3단지를 재건축한 자이 아파트, 이게 역시 미분양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과열이 반복되거든요. 초월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집이 필요하면 사라. 집으로 돈을 벌겠다 그러면 그건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소유자가 내 집 마련 시기를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적당한 시기에 경제적 소득 수준과 자기 수준에 맞는 주택은 언제든지 구입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의 공급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점에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소득 조건들이 되시는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쪽 또는 공공부문의 공급 쪽에 기대를 좀 걸어보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